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를 알면 아이 공부가 보인다 편입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에 관한 이야기.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 아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위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교과서를 집필한 선생님의 재미있는 새 교과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출판사 지학사. 지은이, 이현, 이영래, 김성여, 조상현, 김희진. 말로 하는 3단 논술 알려드릴게요. 2학년은 생활 속의 시인이래요. 아이 수준의 시를 쓰기 때문에 어린 시인이라고도 말하죠. 주변에 있는 동시집 충분히 시 읽기를 시키고 엄마와 함께 시 써보기를 하세요. 2단계 관찰의 중요성, 필요성 공감하기, 그리고 관찰하기. 주변에 널린 것들이 우리의 소재죠. 아이들과 함께 걸어갈 때 주변에 있는 것들, 그리고 집에서 라면 끓일 때, 음식 만들 때 관찰하며 함께 공감을 나눠보세요. 3단계 부모와 함께 시 쓰기. 처음에는 엄마 한 줄, 아이 한 줄 번갈아 가면서 써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거나 보지 못한 아름다움 찾아내기. 비유적 표현과 흉내내는 말로 표현해보며 시 쓰기를 함께 해보세요. 그리고 시를 읽을 때, 동화책을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무척 빠르게 읽지만 오독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글을 읽을 때 인물의 마음이 드러나게 읽어야 되겠죠? 대화 장면을 읽을 때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게 읽습니다. 대화에서 높낮이를 고려하며 읽습니다. 주변 친구가 들을 수 있는 크기로 크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가 직접 책을 고르게 하고 고른 책 중에서 행과 행이 바뀌는 부분을 얼마나 잘 이어서 읽는지 시합을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먼저 읽고 자녀가 나중에 읽습니다. 엄마가 의도적으로 행의 끝부분과 다음 행의 첫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 읽지 않아 봅니다. 아이는 별 점수를 매기고 이유를 말하게 합니다. 아이가 끝부분과 앞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음에 아이에게 읽게 합니다. 아이의 읽기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별 점수를 매깁니다. 행의 끝부분과 그 다음 행의 앞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 읽으면 만점을 줍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주면 되죠. 아이들이 책 읽는 동기부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집에서 놀이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반의어 놀이를 한번 해보세요. 반의어는 뜻이 서로 반대되는 관계에 있는 말이죠. 반대되는 관계에 있다는 건 의미상의 대립관계에 놓여 있다는 걸 의미해요. 반의어 놀이를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이 먼저 하나의 낱말을 말하면 상대방이 그 낱말의 반의어를 말하는 거죠. 많이 알아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자녀와 함께 해보세요. 여자, 남자, 남극, 북극, 안, 박, 낮다, 높다, 가볍다, 무겁다, 넓다, 좁다,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잘생기다, 못생기다, 스승, 제자, 주다, 받다, 사다, 팔다. 이렇게 반의어 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어휘력이 쑥쑥 늘어나겠죠? 2학년 아이들은 최소 3개의 문단은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설명하는 글을 쓸 때 기준을 한번 정해서 써보도록 도와주세요.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대상의 특징을 자세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특징을 자세하게 나타내려면 대상의 특징이 될 만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크기, 무게, 색, 용도,
느낌, 모양, 촉감 등 같이 다양한 기준을 만들어야 대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합니다. 이런 기준을 생각하면서 아이와 함께 설명하는 글쓰기 활동을 하면 아이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글로 쓸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죠. 일기 쓰는 것, 그리고 평상시 책 읽고 독후감 쓰는 것도 글쓰기에 좋은 연습입니다. 자녀들이 논술 잘하길 바라시죠? 논술에 대한 관심 갖기는 생활 속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생활 논술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생활에서 문제점을 찾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말하게 해보는 거죠.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한번 도와주세요. 1단 문제 제기, 2단 주장하기, 3단 근거 말하기. 원칙 1.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해보세요. 원칙 2.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하게 해보는 거죠. 원칙 3. 해결책을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해보세요. 가령 학교 갈 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친구, 본인이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지킬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겠죠. 수학을 잘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분류하기, 표 만들기, 그래프 그리기, 확률과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수와 연산에 있어 도움이 되는 거, 세 자리의 수, 네 자리의 수, 받아 올림, 내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 곱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형은 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도형을 통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고요. 측정, 길이 재기, 센티미터, 미터, 밀리미터, 단위를 환산하는 법, 시각, 읽기, 시계, 몇 분 전, 이러한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알려주면 수학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성에 있어서 문이나 물체에서 규칙을 한번 찾아보게 하고 수 배열표에서 규칙 찾기 놀이를 한번 해보면 수학이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합니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띄어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910에서 시작해 더하기와 1, 0 단추를 차례로 눌러가면서 10씩 띄어쓰기를 해보는 거죠. 계산기를 사용해 일정한 단위의 수로 띄어쓰기를 하면 자리값의 개념을 좀 더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10씩 띄어쓰는 경우에 910, 920, 930 등 숫자가 변하는 과정에서 가운데 10의 자릿수가 계속 바뀐다는 걸 관찰할 수 있죠. 이러한 관찰을 통해 자리값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내 아이에게 딱 맞는 심어 활동, 기하판을 이용해 여러 가지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해주세요. 조건을 변형시키면서 알맞은 도형을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기하판에서 사각형의 내부에 점이 8개 있는 사각형을 만드시오. 내부에 점이 5개 있는 사각형을 만드시오. 한 쌍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만드시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수학에 자신감이 쑥쑥 올라갑니다. 수학 교육에서 강조하는 인성교육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죠. 첫째, 상대방의 수학적 아이디어나 생각을 존중하며 경청한다. 둘째, 자신의 수학적 아이디어나 생각을 상대방에게 맞추어 설명한다. 셋째,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서로의 수학적 아이디어나 생각의 가치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생각을 나눈다. 넷째, 어떤 대상에 대한 수학적 이해의 과정이나 수학적 해결의 과정에 경직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대처한다.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집에서도 학부모와 함께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인성교육의 실천이 소중함을 늘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보이는 표는 2학년과 3학년 수학 교과서 내용입니다.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 어떠한 부분으로 나뉘어지는지 잘 한번 보시고 자녀와 함께 집에서 미리 예습이나 복습을 하면 좋겠죠? 통합교과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통합교과는 1980년대 초에 처음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과는 조금 달리 바른 생활은 도덕, 국어, 사회, 슬기로운 생활은 수학과 과학을, 즐거운 생활은 음악, 미술, 체육을 원교과로 통합하여 만들었어요. 그 후 국어와 수학이 떨어져 나오고 각 통합교과를 구성하는 교과가 달라지면서 바른 생활은 도덕을, 슬기로운 생활은 사회와 과학을, 즐거운 생활은 음악, 미술, 체육을 원교과로 통합한 교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다니던 학교 생활과는 교과가 다르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2학년 수준에 맞는 통합교과 내용 한번 잘 보시고 자녀와 함께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지 곰곰이 고민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에 대해 아이의 관심사를 높여주세요. 통합교과는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주제에 대해 가정에서 함께 관심을 기울인다면 아이의 학습을 더욱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요즘 배우고 있는 주제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꿈에 대해 배우고 있다면 아이의 다양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부모님의 어릴 적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 그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또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직업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직업 체험 교실을 함께 방문하거나 직접 찾아가 볼 수 있는 직업 현장이라면 함께 가볼 수도 있을 거죠. 그리고 관련된 책을 함께 찾아 읽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랍니다. 아이들과 집에서 주제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실천활동, 아이들이 가정에서 외출 후 손발 씻기, 밥이나 간식을 먹은 즉시 바른 자세로 이 닦기, 식사 준비할 때 부모님 돕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집안일 정해서 담당하기 등과 같은 실천활동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탐구활동, 여름 교과서의 곤충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학교에서는 아이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곤충은 다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아이가 관심 있는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을 집에서 기르면서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아이는 개인적인 관심을 지속적인 탐구활동을 통해 다루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표현놀이,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 또는 스포츠클럽 등을 선택할 때는 아이를 훈련하는 곳인지 아니면 아이가 자신만의 창의적인 표현을 즐길 수 있는 곳인지 잘 살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내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를 알면 아이 공부가 보인다 였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트리나 플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꽃들에게 희망을. 아주 옛날 작은 호랑 애벌레 한 마리가 오랫동안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던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세상아 안녕. 햇빛 속으로 나오니까 정말 화나구나. 배가 고픈걸. 이런 생각이 들자 호랑이벌레는 자기가 태어난 곳인 초록빛 나뭇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뭇잎을 다 먹자 또 다른 나뭇잎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애벌레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몸이 자꾸만 또 다른 잎을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애벌레는 먹는 일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런 삶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게 분명해. 그저 먹고 자라기만 하는 건 따분해. 그래서 호랑이애벌레는 오랫동안 그늘과 먹이를 제공해준 정든 나무에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애벌레는 그 이상의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갖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풀과 흙, 구멍, 작은 곤충. 이 모든 것이 호랑이애벌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호랑이애벌레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애벌레는 자기처럼 기어다니는 애벌레들과 마주쳤습니다. 호랑이애벌레는 유난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먹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이야기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호랑이애벌레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들은 삶에 대해 나보다도 아는 게 없어. 호랑이애벌레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호랑이애벌레는 바삐 기어가는 다른 벌레 떼를 보고 애벌레 떼를 보고 그들 틈에 끼어들게 됩니다. 꿈틀거리며 기어 올라가는 애벌레 기둥 속으로 밀고 들어가서 호랑이애벌레는 밟히고 차이며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올라갑니다. 다른 애벌레들은 친구가 아니라 위협과 장애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제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그럴 때면 특히 불안의 어두운 그림자가 호랑이애벌레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림자는 이렇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꼭대기에는 뭐가 있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하루는 하도 화가 나서 그림자의 속삭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도 몰라. 그런 건 생각할 시간도 없단 말이야. 그때 호랑이애벌레 밑에 눌려있던 노랑애벌레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호랑이애벌레는 얼버무렸습니다. 혼잣말을 한 것뿐이야.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야. 노랑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실은 나도 그게 궁금했어. 하지만 알아낼 방법이 없어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스스로 생각해도 이 말이 어리석게 느껴졌는지 노랑애벌레는 얼굴을 붉히며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른 애들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틀림없이 멋진 곳일 거야. 하지만 노랑애벌레는 또다시 얼굴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꼭대기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호랑이애벌레는 근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밑바닥도 아니고 꼭대기도 아니니까 중간쯤에 있는 게 분명해. 노랑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들은 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애벌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왠지 불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랑이애벌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집념을 잃었습니다. 노랑애벌레가 슬프게 바라보는 눈빛에 호랑이애벌레는 그만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위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짓을 하면서까지 올라갈 가치는 없어. 호랑나비는 노랑 애벌레의 머리에서 내려와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그러자 노랑 애벌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날 혼잣말을 하는 너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미래의 희망을 품고 이 삶을 견딜 수 있었어.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런 생활을 계속할 마음이 사라졌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생활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랐어. 하지만 지금 나를 바라보는 너의 다정한 눈길을 보고 내가 이 생활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됐어. 나는 너와 함께 기어다니며 풀이나 뜯어먹는 생활을 하고 싶어. 호랑애벌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기둥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호랑애벌레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그것은 위로 올라가는 일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노랑애벌레야, 우리는 어쩌면 꼭대기에 거의 다 왔는지도 몰라. 우리가 서로 도우면 금방 꼭대기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노랑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 그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노랑애벌레가 말했습니다. 내려가자. 그래, 좋아.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수많은 애벌레가 그들을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숨이 막혀서 답답했지만 그들은 함께 있어서 행복했고 눈과 배가 밟히지 않도록 서로 끌어안고 커다란 공처럼 몸을 둥글게 말았습니다. 어땠나요?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 우리 다시 한번 전체 줄거리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처음에 우리 이야기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이루어져요. 발단 단계에 있어서 나무 위에서 태어나 먹고 자라기만 하던 호랑애벌레는 먹고 자라는 일이 아닌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길을 떠나게 되죠. 전개 부분에 있어서 애벌레 기둥으로 들어간 호랑애벌레는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다 노랑애벌레를 만나고 둘은 위로 올라가는 일을 멈춘답니다. 절정. 시간이 흘러 호랑애벌레는 지루함을 느끼고 다시 기둥을 오르지만 노랑애벌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나 나비가 돼요.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나비가 된 노랑애벌레는 호랑애벌레를 찾아가고 호랑애벌레도 기둥을 내려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를 만든답니다. 이게 꽃들에게 희망을 줄거리였어요. 나비의 한 사례 한번 볼까요? 나비가 알을 낳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애벌레가 껍질을 물어뜯고 밖으로 나와요. 애벌레는 보통 식물의 잎을 먹고 자라며 허물을 벗고 점점 크기가 커지죠. 다 자란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기에 적절한 장소를 찾아가서 잎에서 씨를 뽑아내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가 된 후 보통 5일에서 7일이 지나면 성충이 번데기에서 나와 나비가 된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나비의 알이 갓 태어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나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와, 보통 5일에서 7일이 지나면 이 성충이 번데기에서 나와갖고 나비가 된답니다. 나비가 이렇게 빨리 태어나나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나비 잘 관찰해 보세요. 꽃들에게 희망을 준 작가 트리나 플러스에 대해 선생님이 간단히 이야기해 줄게요. 이 글을 쓴 작가인 트리나 플러스는 국제여성운동단체인 그레일의 회원으로 14년 동안
공동 농장에서 일하며 우유를 짜고 채소를 재배하며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조각품을 만들어 팔고 있었어요. 이후 한 출판사와의 인연으로 책을 쓰게 되죠. 트리나폴러스는 2년여 시간 동안 고심하며 애정을 담은 손글씨로 글의 내용을 직접 쓰고 그림에 색을 입혀 자신의 책을 써냈는데 이 책이 바로 1972년에 출간된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이 책은 출간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부가 넘게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트리나폴러스는 90세가 넘은 지금도 여성운동가이자 조각가, 환경운동가, 유기농 정원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지금까지 꽃들에게 희망을 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감명 깊은 책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초등학교 2학년과 연계된 까막눈 삼디기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삼디기가 한글도 잘 모르고 친구들이 싫어하지만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요. 삼디기의 꿋꿋한 마음씨 덕분에 좋은 짝을 만나게 되고 조금씩 한글도 알아가면서 사람 사이에 사랑을 느끼게 되는 이야기죠. 인간적인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올바른 친구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동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까막눈 삼디기, 글 원유순, 그림 이연미, 출판사 웅진 주니어. 행복한 아이들에게. 얘들아 안녕. 산과들이 온통 초록으로 물드는 여름이 다가오네. 이렇게 싱그러운 새천년 여름에 똑똑하고 예쁜 너희들과 책을 통해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워. 그런데 너희들 이런 생각 해봤니? 나를 사랑해주시는 엄마 아빠가 계셔서 정말 난 행복해. 유치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게 되어 나는 정말 행복해 라고 말이야. 이 책에 나오는 까막눈 삼디기는 너희들과 많이 다른 아이야. 엄마 아빠가 안 계셔서 이른이 넘으신 할머니와 둘만 살아. 또 유치원도 다니지 못했지. 그래서 2학년이 되어서도 한글도 못 깨우치고 자기 이름자 하나 똑바로 쓸 줄 몰랐어. 아이들은 삼디기를 무시하고 깔봤단다. 그것이 삼디기의 잘못이 아닌데도 말이야. 너희들도 삼디기처럼 유치원도 못 다니고 글을 모르는 할머니와 둘이서만 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삼디기처럼 되었을 줄 누가 알아? 불행하게도 우리 반에는 이런 아이가 한둘은 꼭 있어.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보지 않고 바보라고 무시하려고만 해. 이 동화를 통해서 우리도 보라처럼 그 아이의 입장이 되어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단다. 그리고 좀 더 다정하게 그런 아이를 대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명랑하고 따뜻한 반이 되었으면 좋겠지? 삼디기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삼디기의 원래 이름은 엄삼덕이에요. 남에게 너그럽고 본보기가 될 만한 덕을 3가지나 가지고 있다는 뜻의 이름이죠. 그러나 아무도 삼디기를 삼덕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바로 작년 3월 삼디기가 학교에 처음 입학하던 날이었어요. 엄삼덕, 엄삼덕. 선생님께서 연거푸 2번이나 부르셨는데도 삼디기는 선생님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엄삼덕, 왜 대답 안 하지? 선생님께서는 이상한 얼굴로 삼덕이를 바라보셨어요. 쥐는 삼디기인디요? 삼디기는 코를 한번 훌쩍 들이마시고는 느리게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그만 피식 웃음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고 삼덕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알았다, 삼디기. 야. 삼디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늘어지는 목소리로 길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까르르 웃음보를 터뜨렸어요. 물론 선생님과 구경하던 엄마들도요. 삼디기라는 이름도 우스웠지만 느릿한 충청도 말씨 또한 우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학식 첫날부터 삼덕이는 삼디기로 불렸답니다. 삼디기는 아빠가 40이 넘어 얻은 아들이라고 참으로 애지중지하셨대요. 그런데 삼디기가 3살 때 아빠는 몹쓸병으로 돌아가시고 돈 벌러 나가신 엄마에게서는 소식이 끊기고 말았대요. 그래서 삼디기는 70이 넘으신 할머니와 충청도 산골에서 단둘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삼디기가 7살 되던 해에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답니다. 삼디기와 할머니는 방 하나에 부엌에 딸린 집에서 살아요. 코딱지만한 방에는 할머니가 처녀시설부터 쓰시던 옷장 하나와 이불 보따리 그리고 고물 텔레비전이 있어요. 텔레비전을 켤 때마다 지지직 소리가 나는 고물이지만 삼디기는 할머니와 저녁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가장 즐거워요. 삼디기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면 할머니는 에이구 우리 삼디기 똑똑혀 하시며 궁둥이를 툭툭 두드려 주신답니다. 또 삼디기가 할머니 심부름으로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두부를 사오면 에이구 우리 삼디기 착혀 하시며 볼에다 뽀뽀를 해주시죠. 그래서 삼디기는 제 이름이 삼덕이가 아니라 삼디기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삼디기는 2학년인데도 아직까지 글을 읽지 못해요. 삼디기가 1학년에 입학을 하고 보니 신기하게도 다른 아이들은 글을 척척 읽었어요. 삼디기는 이자도 헷갈려서 이로 쓰고 삼자를 삼으로 쓰는데 다른 아이들은 어려운 덧셈 뺄셈도 척척 해냈어요. 다른 아이들 말로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나요? 그래서 삼디기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삼디기를 부를 때 까막눈 삼디기라고 불렀어요. 하루는 담임선생님이 편찮으셔서 학교에 오시지 않았어요. 연세가 많으신 남자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공부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필이면 삼디기를 보고 책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삼디기는 책을 들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선생님, 삼디기는 책을 못 읽어요. 아이들의 말에 선생님은 삼디기를 신기한 눈길로 바라보셨어요. 아니, 아직도 글 모르는 까막눈이 있느냐? 선생님은 삼디기 머리통을 가볍게 쥐어받고는 다른 아이를 시키셨어요. 그날 이후로 삼디기라는 이름 앞에 까막눈이라는 별명이 하나 붙었지요. 심술보 삼디기. 삼디기는 오늘도 덜그럭거리며 장난질을 치고 있어요. 필통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또 연필로 책상 위를 쭉쭉 그어대거나 칼로 지우개를 싹둑싹둑 자르기도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수학 문제를 푸는데 삼디기는 할 일이 없어요. 뭘 알아야 수학 문제를 풀어도 풀 것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손장난을 치는 거랍니다. 덜그럭 덜그럭 탁탁탁 자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톡톡톡톡 연필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그러자 짝꿍인 은지가 이맛살을 모으며 눈을 흘겼어요. 좀 조용히 해. 은지의 눈이 금세 세모눈이 되었어요. 은지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아이였지만 툭하면 눈을 기고 꼬집고 걸핏하면 때리기 일쑤였어요. 그것도 선생님이 모르게 살짝. 지금도 삼디기에게 눈을 흘기는 품이 금방 책상 밑으로 손을 내려 삼디기 허벅지를 꼬집을 기세였어요. 삼디기는 들고 있던 연필로 은지의 수학 익힘책에다 줄을 쭉 그었어요. 뭐야? 은지는 얼굴색이 싹 변해가지고 삼디기 손등을 꼭 꼬집었어요. 그러고도 모자랐는지 손을 번쩍 들면서 선생님을 불렀어요. 선생님,
삼디기가 제 수학 입김책에 낙서를 했어요. 선생님도 못마땅한 눈초리로 삼디기를 째려보셨어요. 엄삼덕, 넌 왜 밤낮 못된 짓만 하니? 선생님 말씀에 삼디기는 고개를 숙였어요. 삼디기, 오늘은 안 되겠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반성을 하거라. 삼디기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교실 바닥을 내려다보았어요. 쪽마루가 깔린 교실 바닥을 가만히 보니까 별것들이 많아요. 골마루 틈 사이에는 작은 먼지와 과자 부스러기, 지우개가루, 심지어는 아주 작은 실핀도 있어요. 삼디기는 긴 손톱 끝으로 그것들을 파냈어요. 삼디기 손톱은 오랫동안 깎지를 않아서 꽤 길었거든요. 먼저 실핀을 파낸 다음 그것을 이용해서 지우개가루와 과자 부스러기들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마룻바닥에 놓고 손가락 끝으로 문질렀어요. 그러자 그 부스러기들은 단단하게 뭉쳐졌어요. 삼디기는 아주 작은 뭉치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작은 뭉치들을 손톱 끝으로 튕겨서 서로 맞추기 놀이를 했죠. 이제 삼디기는 아주 바닥에 엎드리게 되었어요. 놀이에 정신이 팔리니 콧물은 더 흘렀어요. 그래서 삼디기의 콧 훌쩍이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삼디기, 뭐하니? 선생님의 노후한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야, 삼디기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선생님을 쳐다보았어요. 허연 콧물이 쑥 나왔다 다시 쑥 들어갔어요. 이런, 삼디가 휴지로 코 좀 풀고 오너라. 그리고 제발 조용히 할 수 없니? 너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잖니. 선생님은 삼디기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은 마치 삼디기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은지가 선생님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삼디기를 힐끗 보더니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요, 짝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대요. 심수포 삼디기와 짝을 하면 공부가 안 된다면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래요. 은지의 말을 듣고 삼디기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좋아. 1학년 때도 짝꿍 없이 잘 지냈는걸. 너처럼 날마다 때리는 짝은 없는 게 100번 낫다 뭐. 메롱. 삼디기는 은지를 향해 혀를 쏙 내밀고 나서 은지의 뒤통수에 대고 주먹을 들고 흔들어 보였어요. 물론 선생님과 은지는 모르게요.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난 교실에서 삼디기는 몇 아이들과 함께 특별 공부를 했어요. 특별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모두 공부가 시원찮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삼디기처럼 까막눈인 아이는 없었어요. 대부분 어려운 덧뺄셈을 못한다든가 받아쓰기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이었지요. 선생님은 삼디기에게 낱말 공부를 시켰어요. 먼저 자석 칠판에 과일 그림을 잔뜩 붙이고 그 옆에 글자 카드를 붙이셨어요. 딸기 그림 옆에는 딸기 글자를, 사과 그림 옆에는 사과 글자를 붙이셨지요. 와, 딸기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딸기. 그때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삼디가 그림 옆에 글자를 붙여봐. 그제서야 삼디기는 퍼뜩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어느새 낱말 카드는 몽땅 어디로 가고 사과, 바나나, 딸기 그림만 붙어 있었어요. 삼디기는 과일 그림을 쭉 훑어봤어요. 하지만 그림 옆에 어떤 글자를 붙여야 할지 가물가물했어요. 삼디기가 머뭇거리자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났어요. 치, 자기들도 못하면서? 삼디기는 속으로 아이들을 향해 하얗게 눈을 흘겼어요. 창피한 마음에 아무 글자나 갖다 붙였어요. 딸기 옆에 사과 글자를, 사과 옆에 참외 글자를 갖다 붙였지요. 엄삼덕,
큰일 났구나. 여태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모르다니. 선생님이 기가 차다는 얼굴로 삼디기를 바라보셨어요. 삼디가 집에 가서 할머니하고 책 좀 읽어라. 선생님 말씀에 삼디기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우리 할머니는 글을 몰라요. 삼디기는 속으로만 말했어요. 전하고 나이 연보라. 아침부터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삼디기가 학교에 도착할 무렵에는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삼디기는 봄비를 맞아 축축한 몸으로 교실로 들어섰어요. 겨우내 입었던 점퍼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삼디기는 책상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책을 꺼냈어요. 비에 젖은 가방에서 물기가 배어나와 책상 위에 묻었어요. 으유 참, 이게 뭐니? 엄삼덕, 넌 밤낮 왜 그러니? 조장인 현진이가 삼디기 가방을 손으로 밀쳤어요. 그 바람에 삼디기 가방이 교실 바닥에 떨어져 필통과 책이 쏟아졌어요. 뭐요? 왜 그려? 삼디기가 어눌한 목소리로 따졌어요. 이것 봐, 너 때문에 우리 책상이 물에 젖잖아. 삼디기는 책상 위에 고인 빗물을 보았어요. 조금만 있으면 책상 아래로 주르르 흐를 기세였어요. 삼디기는 얼른 점퍼 소매뿌리로 빗물을 문질러 닦았어요. 그러나 빗물은 없어지기는커녕 옆자리에 있는 현진이의 책상 위로 빠르게 흘러갔어요. 왜냐하면 현진이의 책상 높이가 삼디기 것보다 조금 낮았기 때문이었어요. 이것 봐. 참, 머리가 모자라는 아이는 할 수 없다니까. 현진이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픽 웃었어요. 그러자 삼디기 주의 아이들이 모두 킥킥 웃었어요. 으휴, 이 냄새는 또 어떡후? 아이들이 코를 막는 신용을 했어요. 뭐가 어떻다고? 삼디기는 코를 막는 아이들을 향해 입을 쩍 벌리고 입김을 확 내뿜었어요. 어휴, 그린네. 이도 안 닦았구나? 나리가 코를 막아 코맹맹이 소리로 말했어요. 그려, 나는 냄새쟁이요. 방구도 한 방 줄까? 그러자 아이들이 일제히 엄마야 소리를 내지르며 도망갔어요. 히히, 방구 냄새도 못 맡으면서 뭘 그려? 삼디기는 배짱 좋게 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혼자 앉아있으니 좋기만 하네. 이제 아무도 오지 마. 이 넓은 자리는 모두 내 자리니께. 삼디기는 손을 회회 내저으며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예! 삼디기 조 아이들이 모두 달려들어 삼디기 책상을 확 밀었어요. 삼디기는 책상과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뭐요? 삼디기가 엉거주춤 일어서며 아이들을 흘겨보았어요. 주먹으로 한 대 때릴까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질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주먹만 꽉 쥐고 때리는 신용만 내보였어요. 삼디기, 너 못된 짓 하려면 여기 혼자 앉아. 다신 우리 조에 안 끼워줄 거야. 조장인 현진이가 삼디기 책상을 일으켜 한쪽으로 밀어붙여 놓았어요. 좋아. 혼자 앉을 거요. 너희들도 내 곁에 얼씬도 하지 마. 삼디기는 책상을 교실벽에 바짝 붙여놓고 혼자 앉았어요. 아이들은 삼디기를 혼자 떼어놓고 저희끼리 뭐가 좋은지 연신 킬킬거렸어요. 삼디기는 그런 아이들이 미워서 흘겨보고 입술도 실룩거렸어요. 잠시 후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웬 여자아이가 선생님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와, 전하고 나인가 보다. 아이들이 일제히 수군거렸어요. 여자아이는 좀 촌스러운 모양새였어요. 빨간 스웨터에 파란색 가방도 그렇고 무엇보다 세련되지 못한 짧은 머리가 그렇게 보였어요.
자, 여러분에게 새 친구를 소개할게요. 이름은 연보라. 경상남도 통영에서 살다가 왔어요. 선생님 말씀에 아이들이 또 수근거렸어요. 연보라, 진보라가 아니고 연보라색이래. 웃기다, 그치? 야, 연씨도 있니? 아이들이 한마디씩 하는 바람에 교실 안이 시끌벅적해졌어요. 그런데 보라가 말을 시작하자 아이들이 금방 조용해졌어요. 지는 연보라입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또 이순신 장군을 제일로 존경합니다. 어린아이답지 않게 굵직하고 투박한 목소리로 보라가 말을 하자 아이들이 책상을 치며 웃었어요. 그러자 보라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얘들아, 새 친구에게 그렇게 대하면 친구가 부끄러워하잖니. 자, 그럼 우리 보라는 어디에 앉으면 좋을까? 선생님이 교실을 휙 둘러보시다가 혼자 뚝 떨어져 앉아있는 삼디기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려다가 눈길을 거두었어요. 순간 삼디기는 선생님의 눈길을 얼른 피했고요. 선생님, 삼디기를 옆에 보라를 앉게 해요. 삼디기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민우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모두 말했어요. 그래요, 선생님. 삼디기 옆에. 한꺼번에 곡조를 맞춰 아이들이 외쳤어요. 선생님은 잠깐 망설이는 얼굴이었어요. 삼디기가 보라를 못살게 굴면 어쩌나 하는 표정이 분명했어요. 그러다가 보라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야, 저 아이는 엄삼덕이라는 아이야.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된다. 선생님 말씀에 보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은 보라의 손을 잡고 삼디기 내조 옆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슬그머니 삼디기 책상을 당겨 조장인 현진이 옆에 붙였어요. 그래서 삼디기 내조는 6명이 되어 다시 둥글게 앉게 되었어요. 현진이는 선생님께서 삼디기를 옆에 끌어다 앉혀주시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불만스런 얼굴이었어요. 보라는 자리에 앉자마자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안녕, 나는 연보라다. 앞으로 잘 지내보제 하면서 아이들을 쭉 훑어봤어요. 아이들은 보라의 경상도 사투리가 우스웠지만 크게 웃지 못했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쭉 훑어보는 폼이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너들 통영 잘 아나? 보라가 묻자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이순신 장군은 아나? 그럼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도 있니? 현진이가 아니꼽다는 투로 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외놈을 무찌른 곳이 바로 통영 앞바다다. 우리 아빠가 한산도라 했던데? 민우가 큰 소리로 아는 척을 했어요. 맞아. 이순신 장군이 싸우셨던 한산도가 바로 통영에 있다. 보라는 마치 선생님처럼 설명을 했어요. 와, 보라는 아는 것도 많네? 민우가 감탄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장해도 되겠다. 토의 학습 시간에 발표도 잘할 거야. 경선이가 현진이를 흘끗 보면서 말했어요. 칫, 컨트리걸 주제에. 현진이가 보라를 향해 아니 꼽다는 듯이 입을 삐죽거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고? 보라가 눈을 둥그렇게 뜨며 현진에게 물었어요. 영어야, 영어. 컨트리. 컨트리는 시골, 걸은 여자아이라는 뜻이야. 즉, 촌. 경선이가 현진이의 말을 풀어 보라에게 가르쳐줬어요. 아, 촌뜨기? 보라는 촌뜨기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하나도 화난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2학년이 영어도 하나? 우리 경상도에서는 3학년이 되어야 영어 배우는데. 그러자 현진이가 쿡쿡 웃었어요. 야, 나는 유치원 때부터 했다. 이 시골뜨기야.
현진이가 보라를 향해 큰 소리로 핀잔을 주었어요. 아, 그렇구나. 너 집은 부자구나. 보라의 말에 삼디기의 조의 아이들은 모두 깔깔 웃었어요. 삼디기는 아이들이 떠드는 말을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보라를 쳐다보다가 현진이와 또 경선이를 바라보다가 하면서 아이들의 말틈에 끼지도 못하고 멀뚱거리며 바라만 보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연보라, 연보라. 어쩐지 이름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그라미로 그린 얼굴. 아침 시간이었어요. 칠판에는 동화책을 읽고 책 주인공에게 편지를 쓰세요 라고 써 있었지만 삼디기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방 속에서 딱지를 꺼내 책상 위에 놓고 혼자서 딱지 먹기를 했어요. 왼편과 오른편으로 딱지를 갈라놓고 왼손으로 한번 탁.
삼디기에게 주었어요. 보라는 날마다 그림책 동화책을 가져다 쉬는 시간에 삼디기에게 읽어주었어요. 또 삼디기는 열심히 듣기도 하고 따라 읽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났어요. 그동안 보라가 읽어준 동화책만 해도 10권이 넘었어요. 또 삼디기는 보라가 빌려준 동화책을 집으로 가져가 할머니께 읽어드렸어요. 물론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모르는 건 삼디기가 그림을 보고 지어서 읽어드렸지요.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에구, 우리 손자 덕을 이제야 보는구먼. 키운 보람이 있어. 할머니, 동화책 재미있어요? 그럼 재미있다마다 얘기책이 그렇게 재미있는 줄 이 할미도 몰랐지 뭐요. 우리 삼디기한테 할미도 글을 배워야겠다. 할머니 말씀에 삼디기는 기뻐서 콧구멍이 벌쭉 벌어졌어요. 날씨가 화창하게 개인 5월이었어요. 학교 울타리마다 빨간 덩굴장미가 활짝 피어서 꽃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쓰기 시간이 되자 삼디기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어제 본 받아쓰기 시험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빵점을 받으면 보라에게 정말 창피할 것 같았어요. 조장인 현진이가 받아쓰기 공책을 나눠주다가 삼디기 공책을 보더니 픽 웃었어요. 순간 삼디기 가슴이 툭 내려앉았어요. 보나마나 빵점일 거야. 삼디기는 선뜻 공책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 현진이의 목소리가 삼디기 가슴을 향해 날아와 콕 박혔어요. 야, 연보라, 삼디기 또 빵점이다. 이것 봐라. 현진이는 삼디기 공책을 펴서 보라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삼디기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디 봐. 보라와 다른 아이들이 삼디기 공책으로 몰려들었어요. 삼디기는 빵점 아니다. 잘 보거래. 보라는 삼디기의 받아쓰기 공책을 펴들고 크게 읽었어요. 또리의 오른쪽이 우도와, 또리의 오른쪽이 운동화. 맞고 보라는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앞만 보고 야전이 다닐 수 없니? 앞만 보고 얌전히 다닐 수 없니? 맞고 또 보라는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아주 좋아하는 친구. 아주 좋아하는 친구. 맞고 그러면서 보라는 삼디기 공책에 모두 10개의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0이라고 써놓으신 숫자 앞에 10을 더 썼어요. 그러자 현진이가 큰 소리로 선생님께 일렀어요. 선생님, 연보라가 삼디기 점수를 100점이라고 고친대요. 현진이의 말을 듣고 선생님께서 다가오셨어요. 무슨 일이니? 선생님께서 삼디기의 받아쓰기 공책을 들여다보시고 보라에게 물으셨어요. 보라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연보라, 이게 무슨 짓이지? 선생님은 보라를 쏘아보셨어요. 보라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 가만히 있다가 결심을 한 듯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지는 삼디기가 빵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읽어보면 다 맞습니다. 그동안 삼디기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예. 보라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끝을 맺지 못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울먹이는 보라와 고개를 숙이고 책상 모서리만 문지르고 있는 삼디기를 지그시 바라보셨어요. 선생님, 그동안 보라가 매일 삼디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어요. 삼디기도 열심히 따라 읽었고요. 나리가 선생님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제야 선생님은 무슨 영문인지 알겠다는 듯 빙긋 웃으셨어요. 연보라, 네가 선생님의 선생님이다. 엄삼덕 받아쓰기 100점이다. 선생님, 삼디기 보고 책 읽으라고 해보세요. 정말 읽을 줄 아나 보게요.
은지의 말에 아이들이 잇따라 소리를 쳤어요.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은 삼디기를 보고 빙그레 웃으셨어요. 어서 읽어보라는 듯이. 삼디가 어서 읽어봐. 보라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삼디기는 쭈뼛거리며 책을 들고 일어섰어요.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잘 읽을 수 있어. 잘 읽을 수 있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똘, 이, 가, 처음, 나를 신고, 밖에, 나. 삼디기가 책을 읽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숨을 죽였어요. 잘 읽다가 더듬거리자 나리가 작은 소리로 갔을 때라고 가르쳐줬어요. 나갔을 때, 음료수가. 삼디기가 음료수 깡통에 깡자에 막히자 경선이가 작은 소리로 깡통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깡통을 무심코 투. 또 툭자에서 더듬거렸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소리로 말했어요. 툭 찼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작은 속삭임이었어요. 반 아이들이 모두 삼디기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작은 소리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드디어 삼디기가 무사히 책 한쪽을 다 읽었어요. 삼디기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반 아이들도 모두 삼디기처럼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삼디기가 책을 읽는 동안 아이들은 마치 자신이 삼디기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 삼디기와 보라의 만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주인공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요? 까막눈 삼디기? 아니면 연보라? 아니면 친구들? 여러분, 선생님이 들려준 동화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친구들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재미난 이야기 들려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도라지꽃에 관한 이야기예요. 슬픈 내용을 담고 있는 옛 이야기. 도라지 꽃, 우리 함께 들어봐요. 도라지 꽃은 하얀색도 있고 이렇게 보랏빛을 띠는 색도 있어요. 옛부터 우리는 백도라지라고 불리는 걸 들어본 적 있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에 도라지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도라지가 어릴 때 모두 돌아가시고 도라지와 오라버니 단둘이서 살았죠. 오누이는 서로 아끼고 보살펴주며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오라버니는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일하는 틈틈이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했죠. 오라버니는 나보다 책이 더 좋지? 도라지는 책 읽기에만 열중하는 오라버니를 보면 가끔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공부 잘하는 오라버니가 무척 자랑스러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라버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라지야, 나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오라버니는 공부를 더 하기 위해 중국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배울 것도 많을 거라고 하면서요. 우리 도라지는 똑똑하고 씩씩하니까 나 없이도 혼자 잘 살 수 있겠지? 오라버니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싫어. 오라버니 없이 나 혼자 어찌 살라고? 도라지는 오라버니가 원망스러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어느새 밤이 되고 까만 하늘에 달이 떴어요. 도라지는 달을 보며 이야기했죠. 달님, 그래도 오라버니를 보내야겠죠? 도라지는 오라버니를 걱정시키는 것 같아서 오히려 미안했어요. 자기 때문에 오라버니가 떠나지 못하면 안 되니까요. 오라버니가 중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도라지는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주먹밥을 쌌어요. 그러고는 집을 나서는 오라버니에게 주먹밥을 내밀며 말했죠. 오라버니, 가다가 배고프면 먹어? 그리고 내 걱정은 하지 마. 이제 나도 다 컸는걸? 도라지는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꾹 참고 일부러 씩씩하게 말했어요. 고맙다, 도라지야. 10년만 기다려, 도라지야. 10년만. 오라버니는 이렇게 말하며 커다란 배를 타고 떠나갔어요. 배는 점점 더 작아지더니 이내 보이지 않게 되었죠. 오라버니! 오라버니! 그때서야 도라지는 엉엉 울며 소리쳤어요. 오라버니가 떠난 뒤 도라지는 절에 들어가 지냈어요. 부처님께 오라버니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기 위해서였죠. 도라지는 매일매일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우리 오라버니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해주시옵소서. 도라지는 세월이 흘러 꽃다운 처녀가 되었어요. 도라지야, 이젠 너도 시집을 가야지. 이러다 좋은 시절 다 놓치겠다. 사람들은 오라버니만 기다리는 도라지를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오라버니가 돌아오면 같이 살아야죠. 도라지는 오라버니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어느덧 오라버니가 떠난 지 10년이 되었어요. 도라지는 들뜬 마음으로 바닷가에 나갔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라버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라버니가 공부를 아직 못 마친 모양이야. 더 해야 할 공부가 있어서 오지 못하나 봐. 그래도 오라버니는 약속을 꼭 지킬 거야. 도라지는 무척 슬펐지만 오라버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여러 해가 지났지만 오라버니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 무렵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어요. 도라지 오라버니가 죽었다며? 글쎄, 바다에서 죽었다던데. 큰 바람을 만나서 배가 뒤집혔다나 봐. 에휴, 쯔쯔, 불쌍해서 어째. 사람들은 도라지가 들을까봐 소곤소곤 말했어요. 소문은 돌고 돌아 도라지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아니야,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오라버니가 죽을 리가 없어. 꼭 돌아온다고 나하고 약속했는걸? 도라지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오라버니와 자기를 떼어 놓으려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도라지는 사람들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오랜 세월이 흐르고 도라지는 어느덧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도라지는 오라버니를 기다리고 있었죠. 도라지는 오늘 또 바다가 보이는 절벽에 올라갔어요. 지금이라도 오라버니가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오라버니 살아있는 거지? 빨리 돌아와. 보고 싶단 말이야. 그때 어디선가 도라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라지야, 나야. 오라버니가 왔어. 도라지는 깜짝 놀랐어요. 오라버니! 놀란 도라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다가 발을 헛디디고 말았죠. 도라지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깊은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도라지가 죽은 후 도라지가 오라버니를 기다리던 자리에는 보라색 꽃이 피어났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도라지가 죽어 꽃으로 피어났다 하여 이 꽃을 도라지 꽃이라 부른답니다. 오라버니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애절하게 그리고 있는 도라지꽃의 전설은 형제애와 약속의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였네요. 슬픈 도라지꽃. 여러분들 들을 때 어땠어요? 마음이 울컥하지는 않았나요? 주변에 있는 친구, 형제, 자매, 언니, 오빠, 동생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선생님이 계속해서 재미난 이야기 들려줄게요. 감사합니다.